스포츠 사회학 1번 문제입니다. 스포츠 사회학을 적용한 연구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입니다. 걷기의 운동량이 자 운동량은 운동역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스포츠 계층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편성 스포츠 계층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 자, 스포츠 계층이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다양성과 관련돼서 스포츠 사회 계층의 일반적인 세 가지 형태로 자, 카스트 제도, 자, 그리고 신분 제도, 자, 그리고 계급과 관련돼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고래성이다. 스포츠 계층은 역사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자, 고래성 맞습니다. 스포츠 계층의 참여와 불평등. 자, 스포츠 계층의 참여와 불평등이 일반 사회의 불평등, 역사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3번 경쟁성. 스포츠 계층은 사회 계층을 반영하였다. 스포츠 계층의 특성 중에 경쟁성은 없습니다. 경쟁성은 없고, 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스포츠 계층의 특성과 관련돼서 5가지. 자, 사회성, 고래성, 보편성, 다양성, 영향성이 있습니다. 영향성. 자, 3번 스포츠 계층은 사회 계층을 반영한다. 자, 이 부분은 사회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회성이다. 자, 즉 스포츠 계층 체계가 항상 사회의 다른 측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계층이 사회의 다른 측면과 연관되어서 나타난다. 자, 4번 다양성. 스포츠 계층은 모든 국가와 사회에 존재한다. 자, 이건 다양성이 아니고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자, 보편성이라 함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보편성과 관련돼서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 종목 내, 종목 간, 종목 내 계층 현상, 종목 간 계층 현상 2가지 정도는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종목 간입니다. 종목 간에도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이 있죠. 자, 종목 내에도 체급에 따라서 인기가 틀립니다. 체급이 높아질수록 인기 종목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연봉이라든가 보수도 틀립니다. 자, 인기, 비인기, 종목 내는 체급간. 자, 4번 다양성이 아니고 보편성이라 했습니다. 이 보편성은 편재성이죠.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스포츠 계층과 관련돼서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2가지 정도 더 있습니다. 먼저 스포츠 계층의 형성 과정. 자, 스포츠 계층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와 관련된 순서와 관련돼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지위의 분화, 자, 다음 서열화, 평가, 자, 보수부여입니다. 자, 요 순서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스포츠 계층의 형성 과정과 관련돼서 지위의 분화, 서열화, 평가, 보수부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포츠 계층과 관련돼서 수직 이동, 수평 이동, 세대 간, 세대 내 이동과 관련돼서 이동의 방향, 그리고 이동 기간, 이동 주체에 따라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거트만의 근대 스포츠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거트만은 근대 스포츠의 특성을 7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문 외에 있는 부분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속화가 있다. 세속화. 자, 세속화라 함은 스포츠가 물질적 보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세속화. 자, 그리고 평등화가 있습니다. 평등화. 자, 그리고 기록화가 있다. 자, 거트만은 근대 스포츠의 특성을 7가지. 자, 수량화, 합리화, 전문화, 관료화, 세속화, 평등화, 기록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 중에서 2번이 틀린 부분입니다. 자, 자산, 지위, 계층에 관계없이 동일한 종목에 참여한다는 평등화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이 합리화란 규칙. 자, 규칙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근대 스포츠의 규칙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부분 근대 스포츠 특성과 관련돼서는 교재 편집 과정에서 빠졌으므로 요 7가지 꼭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스포츠에서 사회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스포츠는 사회체계 내에서 계층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2번 스포츠는 상이한 계층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케 한다. 3번 스포츠 계층은 선호하는 스포츠 종목에 영향을 미친다. 자, 스포츠 계층에 따라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틀리므로 스포츠 종목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스포츠 계층, 즉 상류층, 하류층. 자, 상류층 같은 경우는 직접 참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류층은 TV 등을 통해서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상류층 같은 경우는 개인 종목, 하류층은 단체 종목. 자, 4번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1차적 관람보다 2차적 관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1차적 관람을 선호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류층은 하류층에 비해서 경제적 여유나 시간이 많은 사람이므로 개인 종목, 그리고 직접 참여하는 종목을 선호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 스포츠 일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부정적 일탈은 반규범지향적이고 긍정적 일탈은 규범지향적이다. 자, 이번 본문 같은 경우는 스포츠 일탈의 역기능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일탈과 관련돼서 선생님들께서 정리하셔야 될 부분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다. 자,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관련돼서 동조, 개혁, 의례주의, 도피주의, 반항과 관련돼서는 꼭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관련돼서 동조, 개혁, 의례주의, 도피주의, 반역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머튼은 일탈을 스포츠에서의 목표, 개인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 개인의 목표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 간의 구조적 불일치는 긴장감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서 일탈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일탈과 관련돼서는 긍정적인 기능과 역기능도 있겠죠. 자, 먼저 긍정적인 요소와 관련돼서 일탈의 긍정적인 요소는 개혁과 창의성을 가져다 줍니다. 개혁과 창의성을 가져다 주고 부분적인 일탈은 사회적인 안전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베리 동작, 높이뛰기에서 포스베리 동작이라든지 수영에서의 전신 수영복, 자, 이런 것은 긍정적 일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일탈과 관련돼서 정리하셔야 될 것이 머튼의 아노미 이론, 자, 그리고 일탈의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 그리고 일탈의 행동 유형과 관련돼서 폭력과 관련돼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현상은 외국 선수의 국내 유입과 자국 선수의 해외 진출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 같은 스포츠 기업이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태권도에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많은 국가가 보급되고 있다. 자, 이 부분은 스포츠의 세계화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세속화, 전문화, 평등화는 구트만의 근대 스포츠의 특성과 관련돼서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역대 올림픽 경기에서 정치가 영향을 미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 2, 3번 예문과 관련돼서는 여러 번 읽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LA 올림픽입니다. LA 올림픽 동유럽권 국가들은 구소련의 헝가리 침공에 항의하여 불참하였다. 자, 이 부분은 아니죠. 동유럽권 국가들과 소련이 모스코바 올림픽 불참에 대한 보이콧으로 LA 올림픽에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동유럽 국가가 아니고 미연방 국가들은 구소련의 헝가리 침공에 항의하여 불참한 데에는 모스크바 올림픽입니다. 다음 문항 넘어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프로스포츠의 역기능이 아닌 것은, 자, 정답은 2번입니다. 국민들의 사행심이 감소되기보다는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프로스포츠의 그 발현과 관련돼서 스포츠
스포츠가 상업화되고 이 스포츠 도박 행위가 만연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행심은 증가되는 것입니다. 자, 프로스포츠의 순기능과 역기능. 자, 그리고 스포츠와 교육과 관련되어서 순기능과 역기능 반드시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자, 교육과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교육의 순기능으로 전인교육. 자, 두 번째 사회통합. 세 번째 사회선도. 자, 역기능과 관련돼서 먼저 교육목표 결핍. 두 번째 부정행위 조장. 자, 세 번째 편협한 인간 육성. 자, 스포츠 교육과 관련돼서 순기능, 역기능 이거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프로스포츠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그 지문을 여러 번 읽으시며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교육과 관련돼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의 하부 요소가 있습니다. 전인교육과 관련된 하부 요소, 사회통합과 관련된 영역, 사회선도와 관련된 영역. 자, 이 부분을 여러 번 읽으셔가지고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 넘어가겠습니다. 9번 보기에서 괄호 안에 적합한 용어는, 자, 계층입니다. 스포츠 계층이란 스포츠라는 특정 사회제도 내에서 개인의 사회적, 문화적,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권력, 부, 사회적 평가, 심리적 만족 등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 및 종목에 차별적으로 배분되어 상호 서열의 유기적 체계를 의미한다. 자, 이 문장 내에 키워드가 많이 있습니다. 자, 스포츠 계층입니다. 다음 문항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미래 사회의 스포츠 변화에 대한 예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이죠. 소비 성향의 변화에 따라 노인 스포츠의 참여율은 감소가 아니고 증가할 것입니다. 11번 스포츠에 있어서 제도적 부정행위는, 자, 이 부분 일탈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그 일탈 행동의 유형과 관련돼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탈의 유형이 약물 복용이 있다. 자, 두 번째 폭력. 자, 그리고 세 번째 부정행위. 자, 그리고 조직적 일탈이 있다. 자, 일탈의 유형은 첫 번째 약물 복용, 폭력, 부정행위, 조직적 일탈이 있는데, 이 지문에서 물은 부분은 부정행위와 관련돼서 제도적 부정행위, 그리고 일탈적 부정행위에 대한 문항입니다. 자, 이 부분은 그 예를 이해함으로써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도적 부정행위와 관련되어서 예문은 그 4번과 관련돼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판에게 반직 판정을 유도하는 헐리우드 액션. 자, 요런 부분이나 또는 상대방의 파울을 유도하기 위해서 반칙을 당한 것처럼 하는 거 다 같은 예죠. 자, 이런 것이 제도를 잘 이용해 가지고 이제 부정행위를 하는 부분이고, 자, 일탈적 부정행위와 관련돼서는 그 약물 투여, 뭐 담합, 상대편 경기 용고의 훼손과 같은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요 세 가지 1, 2, 3번은 일탈적 부정행위의 대표적인 예고, 4번은 제도적 부정행위와 관련된 예입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스포츠의 사회통합 기능에 해당되는 것은, 자, 이 문항은 구조기능주의와 관련돼서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구조기능주의와 갈등 이론이 있습니다. 갈등 이론. 자, 구조기능주의의 네 가지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돼서 먼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체제 유지와 긴장 해소. 자, 두 번째가 사회통합. 자, 세 번째가 목표 성취. 자, 네 번째가 적응이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스포츠의 네 가지 사회적 기능과 관련돼서 체제 유지와 긴장 해소, 사회 통합, 목표 성취, 적응이 있습니다. 자, 1번 문항. 자, 스포츠는 성, 연령, 계층과 관계없이 사회적 소통을 촉진한다. 자, 사회 통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스포츠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 자, 긴장 해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3번 스포츠는 규칙을 준수하고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한다.
자, 이 부분은 목표 성취와 가깝습니다. 4번 스포츠는 공격성, 긴장감, 좌절감을 효과적으로 방출시킨다. 자, 이 부분도 긴장 해소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입니다. 스포츠가 대중매체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스포츠가 대중매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대중매체가 스포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지문과 관련돼서 1번, 3번, 4번은 대중매체가 스포츠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고 2번 같은 경우는 스포츠가 대중매체에 미친 영향입니다. 스포츠가 대중매체에 미친 영향을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중매체의 스포츠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됩니다. 의존도가 증대된다. 자, 그리고 그 스포츠 보도의 위상이 향상됩니다. 스포츠 보도의 위상이 향상된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방송 기술이 향상된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포츠가 대중매체에 미친 영향. 자, 대중매체의 스포츠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되고 스포츠 보도의 위상이 향상됩니다. 스포츠 보도의 위상이 향상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송 기술이 향상된다. 자, 대중매체가 스포츠에 미친 영향으로 첫 번째, 먼저 스포츠가 상품화됩니다. 스포츠가 상품화된다. 자, 그리고 대중매체 보도를 통해서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증대됩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스포츠 룰, 자, 그리고 경기 규칙, 룰과 경기 규칙이 그 관중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경기 스케줄이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중매체가 스포츠에 미친 영향으로 첫 번째, 스포츠가 상품화된다.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증대된다. 그리고 관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스포츠 룰과 규칙이 변형이 되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시간대로 스케줄이 변경된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학원 스포츠의 개선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부분은 그 스포츠의 교육적 기능 개선을 위한 방향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1번 경쟁적 보상 구조를 강화하기보다는 약화해야겠죠. 약화. 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을 육성하고 학교 스포츠 클럽을 육성하고 운동부 지도자 처우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외에도 선수끼리 경쟁하도록 하고 성인의 간섭을 배제해야겠습니다. 자, 선수끼리 경쟁하도록 하고 성인의 간섭을 배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일탈 행위에 관련돼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그 경기장 규칙을 간소화하고 득점 기회를 많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자, 학원 스포츠의 개선 방향입니다. 자, 선수끼리 첫 번째 경쟁하도록 하고 성인의 간섭을 최소화한다. 자, 그리고 선수들이 일탈 행위를 했을 때는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되고 규칙을 간소화하고 득점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자, 15번 올림픽에서 가로를 실행함으로써 IOC는 기업으로부터 금전 및 물자를 제공받고 기업은 자사 제품 광고 및 홍보에 올림픽 공식 로고와 휘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다. 자, 이 부분은 스폰서십입니다. 자, 드래프트 제도는 그 프로 스포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좋은 선수와 관련된 지명권을 공평하게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에 돈이 많은 구단이 그 사전 계약으로 좋은 선수를 싹쓸이 간다면 돈이 없는 구단은 나쁜 선수만을 데려가겠죠. 자, 따라서 드래프트 제도를 통해서 선수 지명권과 관련돼서 공평하게 선수를 분배하는 것을 드래프트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즉 드래프트란 신인 선수와 관련돼서 공개 선발 제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신인 선수 공개 선발 제도를 드래프트를 할 수 있고 이 그 공개 계약을 통해서 계약이 끝난 다음에 자유롭게 다른 구단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자유계약 제도라고 합니다. 자,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 보기의 기획관 이원에 설명하는 사회화 과정은, 자, 사회화 과정은 크게 스포츠로의 사회화,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스포츠로부터의 탈사회화,
그리고 스포츠로부터의 제4외화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스포츠로의 사회화, 스포츠로의 사회화란 스포츠에 참여하는 그 자체를 스포츠로의 사회화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부는 사회화 주관자입니다. 사회화 주관자를 다른 말로 준거 집단이라고 하는데요. 준거 집단이라고 하는데 스포츠 사회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집단을 준거 집단 또는 사회화 주관자라고 합니다. 가정이라든가 친구라든가 학교라든가 매스컴이라든가 이 다양한 준거 집단에 의해서 스포츠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화 주관자, 준거 집단, 이 부분 반드시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스포츠로의 사회화가 스포츠에 참여하는 그 자체라면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는 스포츠 참여를 통해서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태도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인이 학습하게 되고 내면화되는 것, 내면화되어서 이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태도, 가치, 규범 이런 행동들이 개인의 태도, 가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라고 합니다. 자, 스포츠로부터의 탈사회화는 스포츠에 이제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다시 참여하는 것을 재사회화라고 합니다. 자, 문항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기억. 중학생 고영주는 스포츠 클럽에 참여하면서 일단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고 그 결과 교우관계가 원만해졌다는 것은 스포츠 참가를 통해서 태도가 변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 프로야구 강동훈 선수는 부상으로 은퇴한 후 해설가로 활동하면서 사회인 야구 감독을 맡고 있다. 자, 이 부분은 재사회화입니다. 자, 은퇴했다는 것은 뭡니까? 탈사회화죠. 탈사회. 자, 탈사회화 된 이후에 해설가로 활동하면서 사회인 야구 감독을 맡고 있다. 자, 그러므로 재사회화입니다. 다음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17번 보기는 맥루안의 매체 이론에 근거한 내용이다. 쿨 매체 스포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올바르게 묶인 것은 자, 매체 스포츠는 쿨 매체 스포츠와 핫 매체 스포츠로 나뉩니다. 자, 쿨과 핫 매체 스포츠를 나누는 증거가 매체 자체가 지닌 정의성, 자, 매체가 지닌 정의성과 자, 그리고 이 매체를 수용하는 수용자의 감각 참여성과 몰입성입니다. 자, 쿨 매체 스포츠 같은 경우는 매체가 지닌 정의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수용자의 감각 참여성과 몰입성은 높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핫 매체 스포츠 같은 경우는 매체가 지닌 정의성은 높지만 감각 참여성과 몰입성은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쿨 매체 스포츠가 있고 핫 매체 스포츠가 있다. 쿨 매체 스포츠의 경우는 정의성은 낮지만 감각 참여성과 몰입성은 높다. 핫 매체 스포츠는 정의성은 높으나 감각 참여성과 몰입성은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쿨 스포츠 같은 경우는 동적인 경기, 팀 경기, 득점 경기, 그리고 공격과 수비가 구분되지 않는 스포츠가 쿨 매체 스포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핫 매체 스포츠는 정적인 경기, 팀 경기가 아닌 개인 경기, 자, 그리고 득점 경기가 아닌 기록 경기, 자, 끝으로 공격과 수비가 구분되는 스포츠를 핫 스포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준거에 따라서 문항을 살펴보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포츠의 정의성이 높다. 자, 스포츠의 정의성이 높은 것은 핫 매체 스포츠입니다. 자, 두 번째, 관람자의 감각 몰입성이 높다. 감각 몰입성이 높은 부분은 쿨 매체 스포츠입니다. 자, 디귿, 야구다. 야구는 공격과 수비가 어떻게 됩니까? 구분되지 않습니까? 공격과 수비가 구분되는 야구, 공격과 수비가 구분되는 테니스, 이 두 종목은 쿨
매체 스포츠가 아닌 핫 매체 스포츠입니다. 핫 매체 스포츠. 쿨 매체 스포츠는 공격과 수비가 구분되지 않는 부분이랬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입니다. 축구. 자, 축구와 핸드볼 같은 경우입니다.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번 사회적 상승 이동의 매개체로서 스포츠의 역할이 아닌 것은, 자, 이 부분은 스포츠 사회 계층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스포츠 사회 계층과 관련돼서 기능주의와 갈등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그냥 문제를 읽으면서도 맞출 수가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성공 신화의 확산. 자, 이 부분이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먼저 4번 보겠습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스포츠맨십이라든지 페어플레이 정신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의적 영역을 통해서, 정의적 영역을 배움으로 통해서 올바른 태도 및 행동을 함양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수 선수의 경우는 직업적 후원, 자, 후원사가 많이 붙죠. 그리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자, 또한 교육적 기회 제공 및 성취도를 향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 정보화 시대의 스포츠 특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스포츠가 젊은 세대의 전유물로 자리 잡는다. 자,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죠.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통해서 전 세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정보, 스포츠 정보에 대한 공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다음 문항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보기의 신체적 공격 행위 중 도구적 공격 행위만으로 묶인 것은, 자, 공격 행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두 가지만 구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구적 공격 행위가 있고 적대적 공격 행위가 있다. 자, 적대적 공격 행위는, 자, 근원이 분노입니다. 자, 분노에 의해서 다른 친구를, 다른 상대방을 해를 끼치기 위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자, 분노에 의해서 다른 사람 다치게 하기 위해서 공격 행위를 하는 것을 적대적 공격 행위라고 합니다. 반면에 도구적 공격 행위는, 자, 분노가 선행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분노가 선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자, 뭐 성공이라든가 외적 보상이라든가 목표를 위해서 공격하는 것을 도구적 공격이라 한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적대적 공격 행위와 도구적 공격 행위가 있다. 적대적 공격 행위는 분노가 전달합니다. 상대방에게 공격을 함으로써 해를 주거나 다치게 하는 것을 적대적 공격 행위라고 합니다. 반면에 도구적 공격 행위는, 자, 분노가 성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목표라든가 등수라든가, 자, 이런 부분을 위해서 공격을 하는 것을 도구적 공격이라고 합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목적으로, 자, 분노가 이제 전제를 내가 다치게 하는 거죠. 고통을 목적으로 공격한다. 적대적 공격 행위입니다. 야구에서 투수가 자신을 화난다, 분노가 선행을 하는 거죠. 적대적 공격 행위입니다. 반면에 니은디귿 미음 같은 경우는 도구적 공격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